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핏 송교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KOPS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KOPS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오늘 갑자기 이 KOPS가 하고 싶어졌던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이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이 KOPS에 대한 정의는 좀 명확하게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또 무엇 때문에 이 KOPS라는 게 존재하고, 이 KOPS를 기준으로 무릎이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는지에 대해서 아, 좀 이제 명확하게 정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러면 KOPS가 뭘까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뭐 피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무릎 라인하고 페달 스핀들 라인하고 이렇게 직선으로 내려서 그것이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로 보통은 다 알고 계셔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대부분의 피터들이 인지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KOPS가 있는 건 전 알겠는데 그 원리가 뭐냐 하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원리를 설명을 많이 좀 해줍니다. 해줄 때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뭐 참치회도 나오고 광어회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KOPS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어떻게 되냐 자전거를 타고 페달이 3시 정도 위치해져 있을 때 그 무릎선에서부터 선을 쭉 끌어내려서 추가 달려 내려가죠. 거기에 이제 페달이 걸려 있는 페달 스핀들이 걸려 있는 그 부위까지 정확하게 내려가야 된다. 이제 그것이 KOPS입니다. 그래서 knee over pedal 스핀들의 약자가 KOPS인데 그 선을 앞으로 넘어가면 조금 피팅의 뭐죠? 이렇게 피팅의 원칙에서 벗어난다 이렇게들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반드시 그 뒤에 있어야 되는 건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KOPS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거 넘어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뭐 고민 많이들 하셔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에 보면 타임 트라이얼 선수의 사진이에요. 자, 이쪽에 보이는 이 사진과 이 타임 트라이얼 선수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이 타임 트라이얼 선수인 경우에는 무릎이 뭐 완전히 무시됐죠. 예, KOPS를 훨씬 더 앞으로 오버가 되어서 이렇게 됩니다. 보통 타임 트라이얼 선수들은 이렇게 자전거를 타요. 타임 트라이얼은 좀 특징이 좀 있어요. 뭐죠? 좀 빠르게, 그 다음에 약간 좀 장거리를 타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보통 우리가 뚜르드 프랑스 같은 데서 보는 그런 동영상들을 보면 그런 선수들은 좀 장거리를 오랫동안 타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죠? 보기에도 좀 달라 보입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의 선수를 보면 제가 이거를 가끔 이제 교육을 할 때 교육생들한테 보여주는 사진인데 자, 위에 있는 사진과 아래에 있는 사진 어떤 사진이 프로 선수일까요? 네, 네, 둘 다 프로 선수입니다. 위에 있는 선수는 장거리를 타는 선수들의 이 다리 사진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사진은 단거리를 타는 아, 선수들의 이 다리 사진입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지근과 속근이란 말이 있어요. 지근과 속근. 지근은 뭐죠?
그 지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오랫동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근육. 그 다음에 속근은 빠르게, 예, 빠르게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근육을 우리가 지근과 속근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끔 제가 예를 드는 얘기가 있는데, 이 사진 보면, 어, 위에 있는 빨간색 그 횟감은 어, 참치 정도로 보여지죠. 아래에 있는 횟감은 한 광어, 뭐 우럭쯤 돼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참치회인데, 지금 보통 그 참치회라고 하면 대체로 이게 이 뭐죠? 이 횟감의 살이 좀 붉은색을 띠고 있고, 광어회는 흰색을 좀 띠고 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참치라는 이 어종은 보통 이렇게 토착 어종이 아니고 장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어종이죠. 그런데 광어는 보통 한 그 자리를 잡고 그 지역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어종이고,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뭐죠? 이렇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누가 쫓아오면 빠른 속도로 이 도망을 쳐야 되는 그런 어종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 참치에게 필요한 근육은 속근이 필요할 거고요. 참치한테 필요한 근육은 지근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근육도 분명히 지근과 속근이 존재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그 뭐예요? 사람의 근섬유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근섬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약간 좀 짙은 색이 뜨고 있는 것이 붉은색이고요. 좀 옅은 색을 띠고 있는 것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근육도 부위에 따라서 이렇게 진붉은색을 띠는 경우도 있고 좀 연붉은색을 띠는 경우에 근육이 따로따로 존재해요. 우리가 그 쇠고기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어느 부위는 조금 뭡니까? 이렇게 마블링이 많은 반면에 또 어떤 부위는 마블링이 좀 덜한 부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붉은색을 많이 띠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근에 가까우는 것이고, 그 다음에 흰색을 많이 띠면 속근에 가까운 근육입니다. 이런 근육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럼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보여지는 사진처럼 지금 라이더에게 주로 이제 우리 보통 라이딩 할 때 주로 활용하는 근육이 다리에 있는 근육들이잖아요. 있는데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엉덩이 쪽 근육, 종아리 쪽 근육, 이쪽 근육들이 주로 이제 활용되는 근육들이에요. 그럼 다시 말씀을 드리면 허벅지 앞쪽 근육은 지근에 가까울까요? 속근에 가까울까요? 네. 허벅지 앞쪽 근육은 속근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 쪽 근육은 지근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물론 종아리 쪽 근육도 지근에 가깝죠. 그러니까 먼저 봤었던 이 사진처럼 두 종류의 종목의 선수들의 다리 사진을 보면, 자, 단거리 선수들은 다리 대퇴근의 앞쪽 근육이 잘 발달되어 있죠. 그렇지만 장거리 선수인 경우에는 물론 앞쪽도 발달했지만 아마도 이 선수들은 이 단거리 선수들에 비해서 다리 근육이 좀 덜 발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목적이 뭐냐? 장거리를 탈 것이냐, 빠르게 탈 것이냐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이 고민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럼 지근을 쓸 것인지 속근을 쓸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 판단의 근거가 어디 있냐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KOPS에 있습니다. KOPS의 그 라인에 오버가 되었을 때와 뒤로 물러났을 때에 따라서 이 근육의 쓰임새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KOPS 라인을 이렇게 볼 때 보통은 많은 피터들이 이 라인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했지만 타임 트라이얼 선수인 경우에는 이 오버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그 KOPS 라인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 근육을 쓰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KOPS 라인을 기준으로 두고 마이너스 값 뒤로 물러났을 때 주로 지근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근이라 하면 어디를 쓰게 된다는 거죠? 엉덩이와 종아리 근육을 많이 쓰게 되고 이 KOPS 라인이 오버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앞쪽으로 나왔을 때는 속근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뚜르드 프랑스와 같은 장거리 선수인 경우에는 KOPS 라인을 마이너스 값으로 그리고 뭡니까? 타임 트라이얼이나 경륜 선수인 경우에는 벨로드롬에서 경기를 하는 경륜 선수인 경우에는 좀 플러스 값으로 해줘야지만 근육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튜얼이라고 하는 피팅 그 회사에서는 이 KOPS 값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로드의 경우에는 0에서 마이너스 10mm, MTB 경우에는요, 더 뒤로 물러나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10mm까지 물러나야 된다. 타임 트라이얼 경우에는 완전히 반대로 플러스 100mm에서 플러스 50mm까지 앞으로 오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권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KOPS 값이 정확하게 이 스핀들에 걸려 있어야 이게 정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조금 빠르게 타는 것을 선호한다. 아니면 나는 다리의 근육이 충분하기 때문에 좀 오버값을 써서 좀 힘 있는 자전거를 탈 수 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근육의 양과 또 여러 가지 특징에 따라서 이 KOPS 값을 오버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었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전도 실험을 통해서 이게 KOPS 라인을 뒤쪽으로 마이너스 값이었을 때 근육의 쓰임새, 플러스 값을 썼을 때 근육의 쓰임새, 또 어떤 상황에서 지근과 속근을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연구가 되었고 그 연구를 토대로 이런 결과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KOPS 값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이 피팅과 관련된 유튜브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KOPS 값보다는 마이너스 값이어야 됩니다. KOPS 값보다는 플러스 값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때 꼭 이 동영상, 그 내용을 조금 기억해 주시고 KOPS는 읽게 쓰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깊게 학문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좀 어렵죠. 여기에는 이렇게 그 근전도 실험에 의한 여러 가지 토크 값들을 다 여기다 제시하면서 설명하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KOPS라는 것 중요한 겁니다.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 그 동호인들의 경우에는 KOPS 라인을 서서 약간 뒤로 물러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봐요. 오히려 보통 이 동호인 라이더들은 장거리 라이딩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근보다는 지근을 많이 쓰는, 그러니까 특히 엉덩이 쪽 근육, 그 다음에 그 대퇴부 뒤쪽의 근육, 그 다음에 종아리의 근육들을 많이 쓰면서 자전거를 타면 장거리를 타도 피로도도 좀 낮출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즐겁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KOPS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